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시경은 앵귤레이션이 잘 나와야 좋거든요. 앵귤레이션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펜탁스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데몬스트레이션 내시경 멘트를 임대해가지고 유료 임대합니다. 항상 임대해가지고 올림푸스 내시경 2대, 펜탁스 내시경 2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히 렉처하고 핸즈온하고 또 렉처하고 핸즈온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하고 저희 소화기내과 펠로우 선생님들 두 분 오실 겁니다. 두 분이 좀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소화기내과 이혁 교수님이 오늘 도와줄 겸 참관할 겸 같이 오셨거든요. 오늘은 좀 도와줄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은 전문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소화기내과 펠로우입니다. 소화기내과 펠로우만 가르치는 병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소화기내과가 아닌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기타 여러 과에서 내시경을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 기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이고요. 원하면 누구나 가르친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로우 생활을 마치고 나가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내시경 목록이기가 어렵고 아나토미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내시경 병변의 조직검사 결과 해독 즉 의학적인 지식이 더 중요한 거죠. 의사인 거죠. 기술자이기보다는. 그래서 기술 부분은 위내시경에서는 많아야 10%, 대장 내시경은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 내지 30%가 잘 해결이 안 돼서 평생 내시경 하는데 어려움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시경 워크숍에서 기본 중의 기본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시경을 할 때는 일단 옵저베이션 하는 거죠. 어느 내시경실에 가면 교수나 선배들이 내시경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3번 본 다음에 그냥 갑자기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통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지만 택시 오래 탔다고 택시 운전하게 됩니까? 운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다 받아야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책 보고 공부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한 3달 정도 프로그램으로 풀타임 3달 정도 트레이닝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부터 시작하는가? 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심자의 편지인데요. 내시경의 원리나 정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시경 화면만 보는 것은 거의 곤욕에 가까웠다. 우리가 PK 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시경실에 들어가서 첫날 환자가 옆으로 눕는구나, 한 5분 걸리는구나, 환자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까지는 배우는데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한 달 내내 계속 화면만 들여본 다음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택시 타고 갈 때 계속 앉아있으면서 정면만 보고 있다고 운전이 늘지 않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운전은 따로 배워야 되는 거죠. 운전을 배우고 나면 택시 기사님의 손톱장도 보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5년도에 어느 회사에 부스에 가봤더니 이런 시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이런 걸 소문을 들었지만 실물을 처음 봐가지고 당장 하나 구입했습니다.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폰들 안 대줘가지고 제 돈으로 하나 샀습니다. 싸가지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 전공의들 교육을 좀 해봤는데 저녁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자꾸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데 시뮬레이터가 좀 더 좋은 건 없을까? 그래서 알아본 게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터거든요. 저희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2억이에요. 되게 비싸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손맛이 너무 내시경하고 달라요. 요거는 비록 시뮬레이터는 가짜지만 내시경은 진짜거든요. 손맛이 훨씬 좋아요. 근데 요거는 시뮬레이터도 가짜, 내시경도 가짜거든요. 그래서 손맛이 실제 내시경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비싼 거지만 폐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구형 시뮬레이터, 신형 시뮬레이터. 구형은 지금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신형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고요. 신형의 또 장점은 목 넘김을 좀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는 가스트로스코피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인데 사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워크샵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오셔서 좀 보실 걸 추천하고요. 콜로노스코피는 저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뮬레이터가 좀 더 준비되면 해보려고 그러고 울트라사운드 워크샵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초음파 배우시는 거는 아직은 파일럿 단계여가지고 우리 병원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셋업이 되면 오픈하려고 그러고요. 패톨로지 워크샵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저희가 하고 있고 부족한 거 병원 내에서 하고요. 복강경은 오래전부터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술기대회도 합니다. 누가 쥐입이 빨리 떼는가 이런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보면 우리 나중에 우리도 내시경 술기대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그리고 많은 텍스트북 리딩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내시경을 해보는 과정의 첫 단계를 오늘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은 모든 환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검사에 하다가 좀 이상하면 빼면 되거든요. 빼면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안 해야 되는 환자는 딱 몇 명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너무 비협조적인 환자나 AMI 직후, 산알칼리 이런 환자들만 좀 빼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이상하면 빼면 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검사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환자의 언더라인 디지스가 무엇이고 지금 임상적인 평가가 무엇이고 이번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병인지 조직 검사를 하지 말고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 상황인지 등등등 이런 걸 좀 잘 알아야지 좋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시데이션 하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안티스페즈모딕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또한 결과지에 좀 남겨놔야 됩니다. 물론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시경 결과지 한 장만 딱 보면은 그 환자가 왜 검사를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저런 내용이 빠져 있으면, 검사에서 무슨 내용이 빠져 있으면, 검사 기록지에서 무슨 내용이 빠져 있으면 기록이 잘못됐다 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검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방식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검사가 잘못된 걸로 치는 거죠. 기록을 잘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대장내시경만 동의서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위내시경도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건데, 짧은 검사하고 워낙 많이 하는 검사라 동의서를 다 받는 거가 쉽진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동의서를 꼭 받아놓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이라도 대출 받으려면 사인 20개 하잖아요. 읽어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상황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드리고 사인은 꼭 받아놓도록 하시고요. 실제 내시경을 잡으면 환자한테 삽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시경이 잘 작동하는지를 잠깐 아주 짧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살펴봐야지 이제 놓는데 불이 잘 안 들어오거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아주 짧게 살펴보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못하겠습니다. 내시경은 크게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에어, 하나는 석션 이렇습니다. 에어, 석션.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다운, 하나는 좌우. 그래서 문제는 이 버튼인데요. 에어 버튼, 석션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누를 일은 거의 없거든요. 치료 내시경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석션했다가 에어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손가락이 3개가 남고요. 이 3개 손가락으로 내시경 삽입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핑거 메소드.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잡으면 투핑거 메소드. 흔히 내시경을 정확히 안 배우신 분들은 이 방법 많이 사용하는데요. 매우 나쁜 방법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중에 힘이 없는 두 손가락으로 내시경을 잡다 보니 무리가 가고 여기가 무리가 가고 나중에 어깨, 팔목, 어깨까지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쓰지 말고 꼭 이 방법 쓰시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은 사실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좀 눕혀서 잡아야 되는 내시경이고요. 너무 환자한테 딱 붙으면 조작이 잘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 핸들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겁내가지고 잘 돌아가겠습니까? 핸들이 좀 떨어져야지 조작이 되는 거죠. 너무 가깝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연습해 볼 거고요. 위의 관찰, 이것만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위는 카디아부터 파이로루스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8cm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래쪽 3분의 1 초만을 따라서 셋으로 나누었을 때 아래쪽 3분의 1 부위에 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각의 반대쪽이 위치하부 대만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카디아부터 위치하부 대만까지 들어가는 게 1단의 길을 찾는 과정이죠. 우리가 CT를 찍으면 트랜스섹셔널 이미지를 아래쪽에서 발에서 쳐다보는 방향으로 프로젝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가 바뀝니다. 모든 메디컬 이미지는 좌우가 바뀌거든요. 체스트 엑스레이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게 왼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내시경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으로 프로젝션 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그래서 보통 보는 CT하고는 좀 다른 이런 이미지를 가정할 때 위는 이렇게 위치합니다. 버테브라 앞에 위치해가지고요. 카디아에 들어오면 약간 왼쪽으로, 폰투스가 처음에 약간 왼쪽으로 위치하고요. 그 다음 빙글빙글 돌아서 파이로루스가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오른쪽 자꾸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른쪽에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실제로 내시경은 토크를 왼손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걸 토크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내시경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카디아에서 내시경을 들어주면서 들어가면 파이로루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파이로루스에. 그래서 요거 해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카디아하고 파이로루스는 버테브랄 바디 하나 정도의 높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는 서 있는 장기가 아니고 옆으로 누워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넣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위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 해주는 게 아나토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순서는 오늘 하는 대로 순서대로 쭉 배울 텐데요. 일단 카디아에 들어가면 위치 하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앵글 보고 파이로루스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내시경 시뮬레이터 모델은 12지장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지장에 억지로 넣다 보면 실제 환자하고 좀 너무 달라요. 이 매뉴버가. 그래서 12지장 삽입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익히시면 12지장 넘어가는 건 뭐 또 실제 환자한테 하면서 살짝만 배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처음 들어가면 여기가 위체 상부입니다. 그래서 식도하고 위, 식도 접합부 들어가면 이런 사진이 보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카디아 예쁜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쁜이냐? 예쁘게 이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시경 조작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이 그림이 나와야지 그 다음 조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카디아 예쁜 그림 보시면 위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건 암이 하나 있고요. 위에는 주름이 있거든요. 주름이 대강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각도가 나오는 거죠. 내시경이 돌리는 것에 따라서 11시부터 5시로 흐르는 이 각도가 나오는 게 예쁜 그림이고요. 윗카디의 예쁜 그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즉 왼손을 올리면서 내시경이 들어가면 이런 각도로 5시 방향에 있던 각도가 돌아서 이렇게 1시, 12시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위치 하부 대만 예쁜 그림. 이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데요. 위치 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절반은 게스트릭 폴드가 있고요. 절반은 게스트릭 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프락시말 엔트룸 그레이터 커버처가 되겠고요. 이쪽은 로우 바디 그레이터 커버처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뒤에만 예쁜 그림, 딱 거기에 폴립이 놓여 있습니다. 위치하고 뒤에만 예쁜 그림을 일단 딱 만드셔야 됩니다. 위치하고 뒤에만 예쁜 그림을 딱 만들고 구형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좀 더 들어가면 엔트룸이 이렇게 보이고요. 12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밀면서 위를 뒤로 돌려보면 리트로플렉션, 내시경을 최대한 리트로플렉션 하면 앵글이 보입니다. 앵글이 아주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앵글이 보이면 앵글에 마침 궤양이 있습니다. 앵글을 보이면 내시경을 전벽으로 돌리는 겁니다. 전벽으로 돌리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하시면서 보면 되니까요. 땡기면 카디아가 리트로플렉션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고 위를 다 관찰하고 나오면서 푼두스를 보고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순서대로 해볼 겁니다. 맨 마지막에 푼두스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푼두스 이쪽 부분 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바디하고 푼두스 넘어가는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하이바디하고 푼두스 연결 부분, 마치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저는 새들 에어리어라고 보는 건데요. 이 새들 에어리어 이쪽은 리트로플렉션에서 보면 여기 비스듬하게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시경을 리트로플렉션에서 보긴 어렵고요. 마지막에 내시경을 빼면서 내시경을 휙 반대로 틀면 이쪽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정상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휙 왼쪽으로 트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블라인드 에어리어입니다. 환자가 4개월 전에 내시경을 했다. 배가 아팠는데 내시경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근데 다시 검사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만 타입 4 아니면 저기암이 있는 거죠. 보만 타입 4인데 진단을 못한 경우 아니면 새들 에어리어에 못 본 경우. 그래서 요거 보는 걸 저희가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이 환자를 리트로플렉션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병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비스듬히 보이니까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들 에어리어는 반드시 정면상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건 지금 안 해봤습니다. 윗체부 소만 후벽을 따라서 내시경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건 올리는 거예요. 해볼 겁니다.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이에요. 도달합니다. 10cm 밀면서 최대한 업. 전벽으로 내시경 이동하고 내시경 확대시켜 카디아에 접근하고 360도 돌면서 카디아를 골고루 관찰합니다. 내시경을 10cm 밀어서 앵글 레벨을 조달하면 다시 낮췄던 붓을 들어올리면서 화면을 잘 관찰하고 미각이 프라이빗하게 관찰되면 내시경을 빼면서 오브를 릴리즈합니다. 자연스럽게 위치 하부가 나타나고요. 내시경을 떨어뜨리면서 피하고 좌우 노브를 조절하면서 위를 골고루 관찰합니다. 위 주름이 끝나는 부위가 나오면 주름을 업을 하면서 내시경을 좌측으로 비틀면 푼두스 바닥이 관찰됩니다. 다시 노브를 풀어주고 위치 상부로 내시경을 돌린 다음에 천천히 식도를 관찰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할 과정입니다. 지금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하이바디, 위치하고 뒤에만 예쁜 그림, 앵글, 전벽, 카디아, 다시 나오는 길은 들어왔던 길 반대죠. 앵글, 위치하고 뒤에만 예쁜 그림, 카디아, 여기서 내시경을 휙 돌려서 푼두스, 여기까지 보는 거. 요거를 이제 해보는 게 오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뒤로 자리를 옮겨 10cm 정도 밀어줘야 업! 릴리스
그다음에 나올 때 떨구면서 나와야 돼요. 출 올려주는 거에서 떨구면서. 올리면서 들어가기. 업. 릴리스. 떨구면서. 그걸 여러 번 해서 내시경 입의 높이는 자기의 엘보보다 10cm 정도 안 없지 해요. 않으니까 대법으로 앵글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